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아침. 신일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방금 2부에서 고 전수영 선생님의 어머님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7148님, 제자들을 위해 목숨을 던진 선생님, 인터뷰로 들으면서 눈물이 흘러 차를 세우고 울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슬픔이 다시는 없도록 국가를 개조하고 공무원들의 의무감이 투철해지도록 대통령이 해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 보내주셨고요. 3922님, 전수영 선생님, 전수영 선생님 어머님께서는 너무 훌륭한 딸을 두셨습니다. 가슴 아프고 인터뷰 내내 눈물이 나오네요. 그리고 6501님, 저도 아이를 키운 엄마인데 전수영 선생님처럼 키울 수 있을까요? 선장처럼은 절대 키우지 않을 겁니다. 또 5541님, 직업윤리가 생명보다 값짐을 보여준 전수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7922님, 어머님의 차분하고 강단있는 목소리로 들으니 따님이 어머님을 닮아 귀한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예,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광고 듣고 3부 시작합니다. 오빠, 은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지금 바로 달아줘. TFR 자체 기술 리얼리티 100일 프로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야.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진수를 맛보리 맥콜.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와 함께 외곽으로 들보나는 도로에도 교통량이 많은데요. 성산로 연희마등로 이전부터 이대 홍문까지, 통일로 홍문에서 무학제역까지 각각 시속 20km 미만 정체입니다. 강서 영등포권에서는 국회대로가 신월라 등목에서 경인 두 번째 지하철로 쪽으로 이동하는데 속도 내기가 힘겨운 상황이고요. 과천에서 양재동으로 들어가는 우면산길도 광창나등목부터 서남나등목 쪽으로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309번 지방도 분당에서 과천 쪽으로도 하계분기점부터 상하벌 지하차도 쪽으로 구간별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과천에서 사당 들어가는데 남태령 소통 상황은 좋은 편이지만 동작대로가 사당역에서 경문고등학교 쪽으로 신호 대기 시간 길게 받습니다. 이밖에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 북정에서 탄천까지 밀리고 있고요. 옆에 언주로가 내곡내등목에서 구룡터너 쪽으로 시속 20km 미만 정체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오늘도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다음이 카카오톡 회사죠. 카카오흡수에 합병했다는 얘기부터 잠깐 해보죠. 그렇습니다. 이 다음과 카카오, 예. 카카오의 합병. 지난 주말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일요일 날 본격적으로 어제였죠. 불거지면서 기자들도 막 취재 요구를 했었을 때, 이 다음 측에서 월요일 날 한 오전 오후에 밝히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예. 방금 전에 속보가 떴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이 인터넷 포털 2위죠. 그다음에 국내 모바일 메신저 최강자 카카오가 합병한다. 아마도 주식시장 전에 다음이 상장 주식이니까요. 지금 이 어떤 소란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빠르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카카오라는 이제 또 다른 통합회사가 곧 출범할 예정입니다. 8월에 본격적인 주주총회를 열게 되고 연내에 이 합병을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합병 비율은 다음 대 카카오가 1대 1.1557456 약간 어렵죠. 예. 하여튼 이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카카오 한 주의 주식 가치가 11만 3,429원 이렇게 평가를 돼서 두 회사가 합치고 연내에는 다음 카카오라는 회사를 만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두 회사가 뭉친 이유 있습니다. 이 다음 같은 경우에는 국내 포털 사이트 2위이긴 하지만 이제 1위 네이버에 비해서 이 점점점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예.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다
다 뭐 게임도 있고 해서 다 쓰지 않습니까? 제 꼽아도 이 카카오를 쓰는데 해외로 나가면은 또 네이버에 라인이라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여기에 좀 맞습니다. 상당히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예. 이참에 다음하고 카카오 손을 잡고 새로운 회사 이 공용으로 탄생해서 또 한번 인터넷 포털 또 모바일 메신저 시장을 사로잡겠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말이에요. 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소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심 많을 텐데요. 네. 어제 이제 속보가 또 하나 떴습니다. 이 삼성 서울병원 측이 급하게 또 보도자료를 냈는데 어제 한 차례 눈을 떴다. 그리고 이게 의식 회복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니까요. 이건희 회장이 이날 저녁에 병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있었대요. 네. 하고 TV를 틀어놨는데 이 참 영화 같은 한 장면인데 그 프로야구 중계방송 중에서 삼성 라이온즈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쳤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왁 소리가 나고 뭐 가족들도 홈런이네 이런 소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런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한 차례 눈을 떴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의사도 부르고 했었는데 네. 병원 측에서 이렇게 눈을 뜬 건 눈을 깜빡거리고 눈을 뜬 건 이제 생명 유지의 기본적인 활동이고 이렇게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눈을 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하고 경영복귀 이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좀 이제 눈을 떴다는 자체, 뭐 눈을 떴다는 이제 하품한다, 입맛 다신다 이런 이제 행동은 의식 회복으로 가는 단계에서는 계속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좋아지는 게 맞지만 네. 이제 상당수 의사분들, 전문가들은 이 자체 눈을 떴다는 자체로 인지 기능이 회복됐다든가, 뭐 기억력, 판단력이 돌아왔다든가, 대화 소통이 있다든가까지 가려면 아직도 거쳐야 할 단계들이 많다. 그러니까 경영 복귀는 더 훨씬 더 이후에 생각해 볼 문제죠.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국내 오늘 이제 주식시장도 열릴 텐데 삼성 그룹주들이 이건희 회장이 눈을 깜빡였다, 눈을 떴다. 이 소식을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네. 이 교육비 말이에요. 예? 네. 우리가 개천시 용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차이가 그 소득에 따라서 점점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은 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교육비 차이 때문입니다. 즉, 뭐 속칭 이제 고소득층이 더 많이 자녀 교육에 막 이 돈을 쏟아붓기 때문에 추월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저소득층이.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고소득층과 국내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출 규모가 7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뭐 최고소득층 같은 경우에 5분이라고 하는데 64만 4,700원이었고요.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가구는 이제 9만 6천 원이었습니다. 평균. 7배 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이를 봐도 이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가 한 6.6배였는데 이번에 7배가 넘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 분위별로 보면은 5분위 가구, 즉 고소득층은 교육비 지출이 막 날로 늘어요.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저소득층, 돈 없는 분들은 교육비 지출을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줄이고 끝까지 교육비 지출을 안 줄이긴 하지만 결국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이 대학 입시제도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거 좀 돈 적게 되는, 돈 많이 쓴다고 시험 잘 보고 이러면 안 되니까요. 네.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예, 6.4 지방선거 바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된 이후 첫 휴일이었던 어제였었죠. 가장 뜨거운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정몽준, 박원순 후보 역시 이 밑바닥 표심 잡느라고 누구보다도 바쁜 시간 보냈을 것 같은데요. 자, 각 캠프의 후반기 선거 전략 들어보죠. 오늘은 정몽준 캠프 쪽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예. 자, 뭐 민심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이런 격식에 맞는 질문은 일단은 스킵하고요.
지금 일단은 네거티브 선거다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죠? 예. 근데 정몽준 후보는 이제 TV 토론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박원순 캠프 측은 조용한 선거 네거티브 없는 선거로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렇습니다. 내가 하면 검정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인가.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본인은 진작 네거티브 하지 말고 뭐 정말 조용하고 깨끗한 선거 치르자는 식으로 본인 입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캠프 관계자들이 나서서 하는 행태는 전혀 박원순 후보와는 딴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예.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죠. 다른 이런 것이죠.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 이제 사모님 강난희 여사의 해외 출국설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모님 같은 경우는 서울시 포스트레이디예요. 예.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하물며 서울시 48개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는데 저 서울 강서 같은 경우도 저희 한 사람 집사람이 며칠만 안 보여도 찾아요. 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예. 또 지역에 많은 소외 취약계층 그 사람들 자원봉사 활동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요. 하물며 천만 시민이 살아가는 이런 서울시의 퍼스트 레이디가 지난 3년 동안 박원순 시장 사모님을 제대로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기자들이나 언론 방송도 마찬가지죠. 예. 박 후보는 그런 서민을 위하는 후보라고 자처했는데 진작 그 부인은 서민을 위한 봉사활동커녕 서민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전혀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많은 의문 제기가 있잖아요.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걸 가지고 이걸 뭐 네거티브다 흑색신전이다. 근데 해외 출국설은 너무 구체적인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하철 공기질 문제도 그런 거예요. 정몽준 후보가 지하철 공기질이 심각한 상태니까 공동조사를 통해서 지하철 공기질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고 공동조사 하자 해놓고는 막상 아직까지도 공동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안전공약을 우선 만드는데 공동안전공약을 만드는데 참여하지 않으면은 뭐 이런 지하철 공기질 조사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다 일방적인 이야기죠. 예. 근데 그 해외 출국설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요. 지하철 공기질은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이 해외 출국설이 근거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박원순 캠프 측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공직 후보자로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통상 후보보다 더 열심히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선거법상에도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내조자 부인은 예비 후보에서부터 선거운동은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몽준 후보의 부인은 열심히 서울의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의 부인은 안 보인다 이 그렇게 말씀이시죠? 어른 시민들을 예? 만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서울 시민들의 애환과 고충을 듣고 있는데 글쎄요. 막상 예. 박원순 부인이 어디서 이런 공개적인 행사나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번 한번 물어보세요. 언제 어디 가셨냐고. 예? 그 해외 출국설은 그러니까 나온 얘기지 꼭 외국에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외국에 있다는 걸 전제로 한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더군다나 신랑이 이런 큰 서울시장 선거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 한 번은 안 비춰지니까 알겠습니다. 많은 서울 시민들이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죠. 예.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제목이 이거네요. 이 정측 박원순 부인 어디 갔나? 박측 아들 단속이나 잘해라. 예. 이게 이제 헤드라인인데요.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금 전에 지하철 공기질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죠? 지금 이 정몽준 후보 캠프 측에서 기자회견 통해서 서울시 메트로가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까?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죠. 예. 이런 겁니다. 2011년도에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그 이전까지는 서울시 지하철 그러니까 한풍 한기 시설을 가동 시간이 하루 24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풀로 가동이 됐다는 거죠. 예. 근데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서울 지하철 이런 한풍 한기 시설 가동 시간은 15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예. 그 줄어든 사유가 한마디로 에너지 절감 차원의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박원순 시장 측에서는 정부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라. 그래서 그랬다. 이런 건데 다른 거는 정부 측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아요. 예. 심지어 뭐 수백억을 돌려서라도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했지 않습니까? 예. 가령 대표적인 게 반값 등록감인데 예. 이 서울의 대학교가 수십 개인데 유독 서울시립대학교만 본인이 서울시장 소관에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반값 등록금을 전혀 아무런 준비 없이 이 시립대학도 측도 큰 준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값 등록을 전격적으로 해버렸잖아요. 예. 이렇듯이 본인 소신과 의지를 가진 부분을 하는데 왜 지하철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한풍기 가동은 필수적인 건데 이거는 본인이 15시간으로 이렇게 9시간에 줄여놓고 그런 소신을 필요하는지 그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몽준 후보는 지난 2월 3월 이때 대기질 그 연구소 공기질 측정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예. 서울시 지하철 공기가 이 기준에 획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울 시민 건강을 위협할 정도의 문제적인 내용도 수치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또 얼마 전에 환경부 그러니까 정부 환경부에서 서울의 몇 개 역에 공기 측정 시설이 있습니다. 예. 그나마 서울시는 이게 하나도 없어요. 이 공기 측정 조사라는 거는 법정 뭐 기준에 법 기준에 뭐 그렇게 돼 있다 그러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예. 1년에 한 번 하기 전에 뭐 한분기 청소하고 닥터 뭐 안에 뭐 소재 해내고 물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있다 지하철 공기질 이렇게 검사하면은 그 내용은 평상시보다 잘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큰 서울시에서 지하철 공기질을 측정하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예. 얼마 전에 그래서 본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새누리당 책임자입니다. 예. 환경부에서 시설한 공기 측정 시설을 지난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이렇게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일부 역 물론 많은 역에 설치되어 있지만은 그 설치되어 있는 역사에서 상당한 공기질이 나쁜 내용으로 한 40% 정도는 한 달 기준으로 예. 그 공기질 기준에서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요인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대희 전 대법관의 총리 내정인데요. 예. 이 부분 어떻게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대희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비록 검증 절차를 또 통해서 5개월 동안 16억 원의 수임을 했기 때문에 예. 정관 예우 문제가 크게 부상될 것이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안대희라는 이 법조인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을 보면은 그동안 강직하고 또 강단 있는 판단과 결심을 가지고 그동안 특히 권력형 부정 비리에 대해서 어떤 권력에 음모가 있더라도 예. 그걸 정면 돌파해내는 그런 강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단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번 세월호 참사 전국에서 빚어진
무능 행정, 무능 정부의 이런 잘못된 알겠습니다. 매뉴얼 시스템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이런 강단 있는 그러니까 책임이 긍정적인 영향을 필요하다는 미칠 거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요거는 선거에 관련 질문은 아닌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의화 의원이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근데 이게 사실 그 비박계시잖아요. 우리 김성태 의원도 비박계시고 네. 그죠? 그 이제 비박이 이렇게 막 두드러지게 약진을 하네요. 네.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상 정치 권력이라는 게 네. 흔히 말하는 정당이 이제 권력을 양산해내는 이제 조직 아닙니까? 예. 정당은 어느 특정인을 수권 대통령을 만들어내버리고 하면은 그 당 조직 체계는 분화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친박이라는 개념이 우리 당 내는 이미 의미가 없어요. 그 자체를 굳이 뭐 존재감을 가지고 당 운영에 있어 가지고 굳이 충돌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한마디로 새누리당은 또 다음 권력을 정권 재창출을 예. 위해서 준비하고 예. 또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국정임기 근 3년 한 6개월을 얼마나 뒷받침해서 성공한 정부로서 이렇게 우리가 정권 재창출에 기반을 갖추냐 이런 차원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국회의장 뭐 정의가 됐다고 해가지고 또 김무성이 뭐 문제가 있는 거 이거는 좀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친박 쪽에서 이제 우리는 계파가 없다 지금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김성태 의원께서도 이제 우리 계파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여유가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흔히 말하는 황우여 대표 같은 경우도 예. 이 관리형 당 대표 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집권당 예. 대표지만 할 소리는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수평적인 당청 관계를 유지해줘야만이 예. 당이 국민의 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데 예. 그냥 청와대의 입장만 가지고 당 운영에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예. 당 꼴이 뭐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몽준 후보 캠프 측 새누리당 김성태 서울시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뉴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뉴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뉴라이브.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했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예, 저희가 조만간 그 박원순 캠프 측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요. 자,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5월 꿈과 도전의 장,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에서 개최하는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포츠 꿈나무들의 꿈과 도전의 장이 될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2014년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인천 문학경기장을 비롯한 43개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에서 치러지는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휴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휴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휴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원 할인. 올해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33%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황태순, 박상병의 정치 한판. 예,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시죠? 위즈덤 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안대희 전 대법관의 총리 지명. 이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적절한 인선이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또 여기 양보입니다. 이거 참. 아유, 이게 참 그 아침에 할 분위기가 너무 따뜻해요. 얼마나 뜨겁다. 예. 월요일 아침 말씀하시죠. 이거 모르겠어요.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의 이제 총리 인선. 저는 이게 적절한 인선 아니었다고 봐요. 예. 왜냐니까 우선 저는 안대희 5월 22일이죠. 그때 선거운동 개시일인데 안대희 발표하는 순간 또 PK야? 왜 또 부산 경남이야? 또 검사야? 또 캠프 인사야? 대선 캠프 인사. 즉 이제 세월호 사태 박근혜 대통령 이래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국가를 갖다 구별하면서 앞으로 국가 개선해 나가겠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 대통합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글쎄 모르겠어요. 이분이 뭐 국정 쇄신하고 부정부패 척결하고 뭐 검사 출신 중수부장 출신이고 하니까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뭐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 할 몫인 것이고 저국 보면은 각 행정각부를 통화하고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상처 입은 마음을 갖다가 추스르는 즉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 개조의 1등 항해자로서 과연 적절한 인사였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보면 점수를 갖다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박 박사님. 네, 저는 두 가지를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임명 당일. 네. 적절한 인선이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상황은 평상적인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상국면입니다. 예. 이 비상국면에서 국무총리를 사실상 경질하고 새로 발탁하는 것은 그만한 새로운 국정혁신의 동력을 찾기 위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점에서 국정혁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직개혁, 관피와 척결에서 안대의 카드는 괜찮은 카드다. 최고의 카드는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도 자선의 카드는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네. 맞춤형 총리. 예. 국정혁신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집권 이게 동력을 살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본 거죠. 예. 그래서 괜찮은 카드다 이렇게 봤는데 임명 그 다음 날 정관예우 돈 얘기가 나왔어요. 예, 저는 예. 청빈 검사, 예. 그다음에 강동에서 20년째 작은 아파트에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공직사회의 하나의 교화소로 움직이고 왔던 청년 검사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캠프에 대통령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변호사 사무실 들여서 5개월 동안에 16억 돈을 벌었다. 이거는요 일반 국민들을 배신하는 겁니다. 관피와 척결을 어떻게 합니까? 예. 정관예우는 법조계에서 가장 나쁜 비리입니다. 법치를 무력화시키는 반칙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탈법 위반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도 이것을 척결하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당사자가 밖에 나와가지고 총장 돼가지고 제가 관피와 척결하겠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튿날부터는 저는 부적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재산현송 의혹 과정이 나왔습니다. 자, 황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재산형성 과정.
그러니까 재산 형성 과정에는 너무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버는 건 사실이죠. 자괴감이 들 정도의 많은 액수죠, 사실. 그러니 일당 1,000만 원이죠. 아, 그런가요? 그렇게. 일당 1,000만 맞습니다. 예. 1,000만 원 넘습니다. 예. 한 달에 3억 2천만 원이. 한 달에 3억 2천만 원이면은 일당이 1,0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 조금 넘죠. 그렇군요. 1,000만 원이군요. 아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앞서 우리 박 박사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것도 가장 보면 우리 극복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척결해야 될 전관예우, 가장 대표적인 전관예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일당 1,000만 원을 벌었다?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역대 어느 그 인사청문회보다도 가장 뜨거운 그리고 혹독한 인사청문회가 될 거라고 봐요. 왜냐니까 역대 보면 뭐 장상, 장대환 두 국무총리 설이다 보면 낙마했죠. 뭐 최근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뭐 김태호 후보자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셨던 재산 증식 측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침 안대희 후보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니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랬더니 거절하기 힘든 지인이 아니면은 형사사건이나 대법원 상고사건 수임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세사건을 주로 맡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난해 11월 18일 2013년 11월 18일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회가 새로 출범을 합니다. 예,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기업체 세무조사하는 기업체들 세무조사하는 것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자리죠. 그렇죠. 그 감독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안대희예요. 그럼 지금도 위원장 하고 계시겠네요. 얼마 전까지. 지금 그만뒀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만뒀다고. 얼마 전에 총리 지명 받으면서 그 전까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정확하게 이거 회의. 근데 이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상설위원회이긴 한데 그때 매달 뭐 회의가 열리는 건 아니고 1년에 2번 열려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보면 여기에 위원장이 안대희고 전문가 그룹의 셋, 학계에서 셋, 기업 대표 셋, 그 다음에 유관부처인 기재부 세제실 조세정책관인 문창영 조세정책관,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4명이 들어갑니다. 이게 보면 이제 핵심이에요. 국세청 조사국장인 김영기, 그 다음에 납세자 보호관, 그 다음에 법인 납세국장, 개인 납세국장이 4명이 당연직 내부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1년에 2번 하는 것, 회의는 2번 여는 것이고, 바로 지난해 11월 18일, 안대희 위원장의 어떤 임석하에, 주재하에 이 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자, 본인 얘기대로 조세사건을 주로 맡았고, 그리고 그 안대희 변호사는 바로 뭐냐니까, 가장 기업으로 봐서는 진짜 저승사자 같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갖다 감독하고 있는 감독위원장이에요. 자, 이것은 전관예우보다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보면, 김영란법이 보면 이런 거 얘기하죠. 김영란법의 핵심이 뭡니까? 대가성과 직무연관성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대표적인 직무연관성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대희 후보자는 명명백백하게 소명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절대 납득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한마디 짧게 더 할게요. 네. 그동안 황교안 법무장관 쭉 역대 정홍원 총리 같은 경우는 월수 3천이었어요. 이제 전관예우를 바꿔도 황교안 법무장관 변호사 할 때 월수 1억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월수 3억입니다. 자, 이것이 조세 사건을 주로 맡았고 바로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아니었으면 과연 그런 다른 난리대로 황교안 검사도 변호사 개업에서 전관예우 받아도 1억이었는데 월 3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서 소명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절대 납득하지 않을 겁니다. 황교안 의원이 웬만해서는 흥분 안 하거든요. 글쎄요. 갑자기 흥분 안 하고 당황을 해가지고 저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 저는 이 정도 되면은 안대희 대통령자가 스스로 사행했어야 됩니다. 그냥 돈 보세요. 나가서 그냥. 이래 가지고 어떻게 관편을 체크하냐. 지금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위기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상실에 빠져 있는지.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대선 때 정치개혁 특위 세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정치개혁 세심안을 만들어낸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 분이 혼자 자신은 정관료 받으면서 5개월 동안 심교육 받아가지고 누구를 처벌했다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이 스스로 국무총리 내정을 받아가지고 인사청문회를 중단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분이 막 흥분하시니까 제가 야단 맞는 기분이에요. 예. 그리고요, 맞습니다. 그 청문회 때 이제 이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난주에 눈여겨봐야 할 또 하나의 사안이 바로 뭐냐면, 정의화 의원의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 아니겠습니까? 전 이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게, 이게 사실 좀 아까 김성태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 친박 비박이 없다 그러던데, 글쎄 모든 정당 사람들이 다 자기네 당에는 개파 없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눈여겨봐야 될 정도가
보면은 이번에 도지사, 광역단체장 네. 선출함에 있어서 새누리당에서 보면 의외로 이른바 비박들이 선전을 했어요. 네. 선전을 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서울 아니겠어요? 네. 서울시장 후보에 김항식, 사실 본인은 아니라 그랬습니다만 뭐 친박들이 총 뒤에 지원했습니다만 정몽준 후보가 이겼는데 뭐 그건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황우여 전 대표가 아니, 그렇게 큰 표 차이 101대 40. 101대 46이에요. 46이죠. 뭐 더블 스코어도 확 넘습니다. 이제 더 거기 보면은 뭐 이런 걸 친박계 실세들이 음으로 양으로 황우여 대표를 밀었다는 것은 세상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1대 46. 그리고 사실 그날 정의와 지금 이제 국회의장 내정자가 뭘 집중적으로 공격했냐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사람이 그 추진한 사람이 황우여 원내대표입니까? 예. 아닙니다. 아니죠. 박근혜 비대위원장 황우여 원내대표였어요. 그게 2012년 이른바 이게 왜가 지금 공격 타겟은 기억력이 기가 막히셔요. 예. 그러니까 2012년 그 당시 18대 국회 사실상 말기에 예. 5월 달에 전격적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갖다 추진하는 것이 박근혜 비대위원장 그리고 그 앞에서 이른바 시행 역할을 했던 것이 황우여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정의와 지금 내정자가 국회의장 내정자 후보자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많은 국회의원들 79명의 초선 의원들이 가슴을 치면서 맞아. 내가 여당 맞아 지금? 내가 초선 국회의원 19대 국회의원 들어왔더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게 무슨 이런 국회가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우야 당시 후보자의 말이 먹혔던 거죠. 그러니까 101대 46. 예. 그렇죠. 예, 그런 건 맞습니다. 저기 분석하는 게 맞는 거고. 예. 그게 하나 좀 더 첨언을 하자면은, 예. 새누리당의 적어도, 다수는 영남 쪽의 의원들이 중심입니다. 웬만해서는 비영남은 어렵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황우여 대표는 인천이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약했고, 또 친박 가지고는 이제는 새누리당 안에서는 힘을 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예. 친박의 몰락입니다. 근데 이게 전 사실 좀 아까 김성태 의원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당에는 계파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대부분 여유를 좀 갖고 있는 측이거든요. 예전엔 친박 쪽에서 아유 우리 새누리당에는 계파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비박 쪽에서 아유 우리 새누리당은 계파 없어요. 그래서 야 이분들이 여유를 굉장히 많이 갖게 됐구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판은 대충 정리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유 저보다 아주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멈출 바를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7월 달에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의화 의원의 국회의장 이 후보자 당선이 갖는 의미는 결국은 7월 달에 있을 새누리당 그 새 대표 뽑는 여기도 이게 만만한 싸움이 안 될 거라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면서 예. 지금 뭐 가장 이제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이 두 분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계십니다만은 예. 이제 서청원 친박의 좌장이죠. 그렇죠. 또 하나 김무성. 예. 뭐 원래 원조 친박이었습니다만 지금 비박으로 분류되는데 이분 또 PK예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예. 만약에 이 두 분 중 어떤 분이 되더라도 언론에서는 참 보면은 싸늘하게 쓰기 쉬운 거예요. 만약에 서청원 대표는 전 대표는 저건 아니죠. PK는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그래서 친박이 되는 거죠. 친박이. 친박이 되는 PK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PK인데 한쪽에서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되면은 예. 아니 어떻게 의전서열 2위부터 뭔 당까지 몽땅 부산 경남이냐 그 얘기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지금 국회의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예.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장,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예. 그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 예. 아유, 전 보니까 국회 부의장 참 정가빈 네. 부의장까지 몽땅 PK인데 이 대한민국의 PK 공화국 맞는가 하는 그러기 때문에 김무성 의원에도 그런 어떤 나름대로 조금 걸림돌이 있고 서청원 대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이제 친박 갖고 안 먹혀요. 안 먹혀요. 그러니까 친박 거기다 지금 이번 6.4 지방선거 결과 만약에 새누리당 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 두 가지 논의가 붙게 될 겁니다. 하나는 그래도 우리 박근혜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논의도 있겠습니다만은 원래 정치인들이 굉장히 눈치가 빠릅니다. 만약에 대통령 사실상 레임덕 들어갔어? 바로 쫙 줄습니다. 그땐 서청원 대표되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의원들이 대표를 뽑는다고 얘기하면은 게임은 끝난 겁니다. 730 전당 14조 14일날 전당대회 끝난 겁니다. 지금 당내에 그동안 있었던 초선
또는 재선급의 중도파 의원들은 이미 친박과는 담을 쌓았습니다. 이건 정리가 된 건데 다만 이제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이제 당원들이 뽑기 때문에 당원들은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당원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더 강력한 야당, 그다음에 기존의 1년의 박근혜 대통령 중심의 국정 운영 가지고는 도저히 새누리당이 살 수 없다라고 판단해버리면은 아마 전당대회도 이변이 없는 한 친박이 어떤 힘을 쓰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야, 참, 이 보면은 참, 시간이 무서운 건지. 아니에요. 근데 그 나폴레옹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폴레옹이 이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 가서 한 그런 얘기 있습니다.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냈던 시간의 보복이다. 이게 시간의 보복이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서 우리 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른바 의원들의 상당수가 이미 친박과 거리를 다물고 왜 그랬을까요? 지난 1년 동안 몇 명, 이른바 친박 핵심 몇 명이 한 5-6명이 청와대 핵심들 몇 명하고 해갖고 오글오글 자기들끼리 모여서 국정 운영했거든요. 나머지는 완벽하게 소외시켰습니다. 150, 그 당시 2명이었죠. 152명 국회의원 중에서 그나마 대통령 커피 한 잔 먹고 통화하는 사람 10명 안쪽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당연히 비박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의 보복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 전당대회에서는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 임기가 됩니다. 대표한테 대표 임기 1년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판단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자, 베스트 워스트 또 꼽아주셔야죠. 자, 우리 황 의원님부터. 베스트를 아무리 꼽아봐도 없는데 그래도 뭐 꼽을 사람 없으면 절 꼽으셔도 돼요. 베스트는 이번 주는 베스트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는 걸로. 워스트는요? 워스트는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작년에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나신 분. 유시민 전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나겠다고 이제 일종의 정치적 절연 선언하고 제안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장고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얘기가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재작년 저 선거 때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줄줄이 감옥 가고 뭐 떼죽음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거 진짜 저는 좀 말이 너무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떼죽으면 그것도 과했지만 줄줄이 감옥 간 사람 제작권이 이석기밖에 없거든요. 이석기 옹호하는 발언인가요? 진짜 그건 좀 끔찍한 얘기예요. 패스터. 저는 패스터 김무성 의원을 뽑았습니다. 왜요? 당내에서 모처럼 아주 강력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무능하고 소신 없는 청와대 비서실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김기춘 비서실장 직접 개명한 겁니다. 당에서 이런 목소리 너무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인적 쇄신을 할 때 당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른 목소리를 한 거 정치를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김무성 의원 베스트 꼽았습니다. 워스트는요? 워스트는 한기총의 조광작 목사입니다. 아시겠죠? 한 회의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유 풍속을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백정이다. 조광장 목사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황사, 알러지, 진드기. 우리에겐 더 건강한 세탁기가 필요해졌습니다. 트롯만의 건강 세탁 시스템으로 더 깨끗하게, 더 꼼꼼하게, 더 건강하게. 그래서 우리는 트롬을 입습니다. LG 트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